지금 개혁안 나온 거 보면 더 내고 더 냈는데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개인 연금식의 논리를 접근하다 보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해에 걷는 돈으로 그 해에 지급할 수는 있으니까 못 받진 않겠지만 네. 거치는 돈은 적고 받아가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낮은 금액이 지급될 수밖에 없거나 혹은 국고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한방입니다. 자, 은퇴하고 나면 최고 효자는 누굴까요? 우리 집 아들? 딸? 아닙니다. 네,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합니다. 과연 내가 수령할 시기에 연금은 남아 있을까? 늘 이 고갈 시점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시죠. 자, 이영주 연금상담센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주입니다. 네. 대표님 여기저기 뭐 부르는 데도 많고 문의도 네. 많이 오죠. 이 연금 개혁. 아무래도 됐다고. 지금 개혁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관심들이 좀 늘어나시고 네. 과연 이대로 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문의가 많아지는 편입니다. 연금 개혁안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 몇 점 정도 주실 거예요? 뭐 저는 사실 이 개혁안이 개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과장돼 있다. 그냥 약간의 뭐 부분 조정, 뭐 임시 방편 네. 이 정도로만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개혁으로 볼 수는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이 고갈을 막기 위해서 네. 더 내자는 게 핵심인데 그렇죠. 이 정치인들이 욕을 안 먹으려고 네. 돈을 더 받는 것까지 넣어버려서 지금 논란이 네, 많은 네. 것 같은데. 이게 연금 모수 개혁이 세 가지거든요. 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기금 고갈이 늦춰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이제 재정 계산에 따르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지금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뭔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기금 고갈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뭐 50년 후건 100년 후건 200년 후건 우리 사회가 존속하는 이상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로 기금 고갈을 연장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를 그러네요. 달아주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혁안이 좀 약간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그리고 받는 시점을 늦춰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개혁안 나온 거 보면 더 내고 더 냈는데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개인 연금식의 논리를 접근하다 보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나오게 되었고요. 연금 받는 시점은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연금 고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지금 얼마를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지 그 숫자는 결국 산수의 문제잖아요. 그럼요. 답 정답은 나와 있을 정답 거란 나와 말이에요. 있죠. 근데 자꾸 왜 오답을 내냐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또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르신들은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서 조금이라도 연금을 더 받아야 된다. 이걸로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반대로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낸 돈으로 지금 노후 세대를 부양해야 된다면 네.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보험료율, 네. 이 내는 돈이죠. 네. 이거를 매달 9%씩 떼가던 보험료가 네. 13%씩 떼가게 되는 거예요. 네, 8년 후에는 13%가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9.5%이기 때문에 올해 9만 원 내셨던 분들은 소득이 변동이 없더라도 내년에 9만 5천 원 내셔야 되는 거고 올해 뭐 50만 원 내시는 분들은 네. 내년에 그거보다 0.5%더 오른 금액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받는 돈, 이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받는 돈 원래는 이제 보험료율이 오르고 소득 대체율을 낮춰지는 것이 소득 대체율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지난 18년 전에 개혁한 대로 예. 40%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료를 올렸으니까 받는 돈도 올라가게 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다시 거꾸로 올리게 되어가지고 네. 43%로 올리는데 보험료율은 천천히 8년에 걸쳐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 네.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내년에 바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수령하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네. 어떤 의미예요? 연금 개시가 지금 이제 65세부터 받으시는 거거든요. 69년생 이후부터는 그거를 원래 66세, 67세로 더 연장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현재 은퇴하신 분들은 64년생까지는 63세에 연금 받으시고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네. 64세부터 연금 받으시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연금 받는 것 예. 요거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그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기를 네. 현재는 2055년인데 몇 네. 년까지 늦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더 내고 더 받든 더 내고 덜 받든 관계없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면 좋은 건데 네. 꼴랑 9년 늦춰지는 겁니다. 9년? 네. 그러면 64년? 2064년.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 뭐 안으로는 64년이지만 네. 제가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5년 만에 한 번씩 예. 하거든요. 이걸 봤을 때 예전에는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대였다가 이게 2050년대로 당겨지고 있어요. 계속. 아무것도 안 해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낸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그렇죠. 사람은 늘어나고 그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55년을 2064년으로 9년 늘려놨지만 다시 5년 후에 재정 계산하게 되면 2062년 또 5년 후에 하게 되면 2060년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64년이 고갈 시점이라면 네. 얼핏 계산해 보니까 90년생 이후에는 못 네.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물리적으로만 보면. 네,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은 적립 방식, 쌓아놓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걸 빼주는 방식인데 이 곳간이 다 비게 되면 예. 그다음부터 이제 부가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 해에 걷는 돈으로 그 해에 지급할 수는 있으니까 못 받지는 않겠지만 네. 거치는 돈은 적고 받아가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낮은 금액이 지급될 수밖에 없거나 혹은 국고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모델은 출산율이 과거처럼 유지되고 소득 증가율이 높았다라면 존속할 수 있는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 네. 이 약간 밑장 빼기식의 폰지 사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폰지 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저도 금융업계에 있다 보니까 밑장 빼기, 폰지 사기 다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원래부터 이걸 의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여기 투자금이 들어오면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언젠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들어온 사람들의 돈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투자 자금을 또 보완해줘야 되는 이런 예.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단계 폰지 사기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연금도 사실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야 몇 년만 더 내면 부담이 끝나지만 네. 젊은 세대는 수십 년을 더 내야 되면 맞아요. 몇 년 더 내는 것과 수십 년 더 내는 것 네.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험료를 올려봐야 이미 납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이미 다 냈으니까 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대체를 올리는 것도 사실 이미 납입을 완료하신 분들은 영향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보험료를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앞으로 5년만 내면 끝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네. 하면 앞으로 20, 30년, 30, 40년을 내야 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계속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 받는 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령자를 건드려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네. 다들 정치인들이 이 표 날아갈까 봐 무서워서 그것까지 건드리지 못한 거군요. 그렇죠. 사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네.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있고 소득 대체를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금 받는 사람들, 아, 그다음에 앞으로 조만간 받게 되는 이 베이비 예. 부모 세대들 이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공헌은 많이 하셨고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가시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낸 돈 대비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전체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소득액은 되게 낮게 나옵니다. 네. 아직은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시작되기 이전부터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으신 분들이라서 얼마 안 나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88년 이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분들이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분들이 직장 생활 30년, 40년 하시면서 내셨던 내가 낸 원금 총액이 1억 원 정도예요. 1억 원. 1억 원. 1억 원. 근데 그 1억 원을 내신 분들이 네. 연금 얼마 받냐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넘게 받으십니다. 200이면은 한 4년이면은 원금 다 그럼요. 뽑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400만 원, 4년 받으면 9,600만 예. 원, 1억이 넘기 때문에 네. 4년만 받아도 내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더 받고. 그렇죠. 만약에 8년 받으셨다 그러면 네. 원금의 2배 받는 거고 아. 40년 사셨다 노후에 100살까지 그러면 거의 원금의 10배 받는 구조가 나온 겁니다. 그런 투자 상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 네. 1억 내신 거 있잖아요. 그 1억도 다 내가 낸 돈이 아니에요. 아, 회사가 절반 회사가 내주죠? 절반 내준 아. 겁니다. 5천만 원 내고 한 달에 200만 원씩 평생 받는 구조. 아무리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수익률 이런 걸 다 계산해 봐도 이거는 사실상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박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금리도 높았고 출산율도 지금처럼 낮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후하게 계산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경제 상황이 변해가면서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을 두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크게 무리가 없이 진행된 나라들이 많고요. 중간중간 개혁을 통해서 약간의 또 변수들 조정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는 엄청나게 급변하고
변하고 있는데 이 국민연금 제도가 2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빚이 또 문제가 산적하고 쌓여가지고 지금 이제 터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결국 불공평한 게임을 공정한 룰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누군가가 욕을 먹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이전 세대를 설득하고 네. 또 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설득하려는 사람도 없고 또 희생하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렇죠. 결국 이래서 문제가 꼬이는 게 아닌가. 예, 이번에 그래서 개혁안이 통과되고 실제로 이제 국회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혁안 이제 국회 통과되는 법률과 달리 이번에 좀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제가 보기엔 정상인 것 같아요. 네. 젊은이들이 유권자 수는 적지만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좀 고민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출산율이 그 기금 고갈 예정 시점인 2055년 아주 획기적인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네. 그럼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획기적인 반등도 없어요. 2024년생을 우리가 다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5년부터 막 갑자기 획기적으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은 2080년, 90년 이후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은 뭐 이미 골든타임은 놓쳤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사회 환경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손을 대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네. 조만간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낸 돈 대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예. 후세대를 위해서 일정한 기여를 좀 고통을 분담해 주셔야 한다.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한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연금이 꼭 부도 직전의 기업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정말 고갈 시점이 왔다. 그럼 그때 어떻게 회생하는 거예요? 정부의 그 플랜 B는 뭡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아무 대책 없이 갔다가 2064년에 기금 고갈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다음부터는 국고, 세금이 투입돼야 되는 것인데. 네. 뭐 지금 입장에서야 국가가 세금이 있으면 세금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지금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도 국고가 투입되고 있으니까. 네. 군인연금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은 전체 인구 중에서 많은 분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2064년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막 2064년이 돼가지고 여기도 문제가 생기고 저기도 막 물새고 난리 나고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 챙길 시간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 이번에 그 개혁안 중에서 그 법안에다가 네.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엔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명문화하면 뭐예요? 줄 돈이 없는데. 뭐 국채를 발행해서 빚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쵸.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또 증가할 텐데요. 뭐 그리고 국채를 갚으려면 결국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세금. 그럼 예. 내가 오늘 벌어가지고 세금 10만 원 내서 다음 달에 연금 10만 원으로 받는 이런 구조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뭐 와. 그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대안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기금이 계속 고갈되어 있는, 그러니까 플랜 A도 잘못되어 있고 플랜 B도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해결할 방법 혹시 뭐 묘안이 있으세요? 사실 이번에 연금 개혁안에서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예. 그게 사실 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거, 소득 대체를 조정하는 것보다 더 큰 핵심이에요. 그걸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네. 개혁안이 사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자동 조절 장치라는 게 네. 누구를 어떻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험료를 내고 예.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은 앞으로 낼 사람들이 더 내고 덜 받든 더 받든 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납입을 완료하신 분들, 거의 납부를 끝내가고 계신 분들에게 큰 영향이 없는 네.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미 납부를 30년간 완료해서 연금 받을 금액을 이만큼 쌓아놓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후세대를 위해서 약간 연금액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자동 조정 장치인데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들, 네. 혹은 앞으로 받으실 분들, 이분들에게는 원래 국가가 매년 물가 상승률을 연동해서 연금액을 올려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걸 반영해 주는 것이죠. 반대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네.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반영해 주는 겁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건 어떨까요? 수령 시기를 늦추는 건 아직 이제 논의가 안 됐고요. 네. 그거는 이제 고용 문제와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도 왜 정년이 60세잖아요. 요거를 65세까지 늦추자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도 국민연금 개시 시점이 65세니까 그 은퇴 절벽을 예. 줄여주기 위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고용을 65세로 연장해놨는데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또 67세로 늦춰버려 또 은퇴 절벽이 생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를 다 복잡한 문제라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도입하지 못한 자동 조정 장치가 네. 하루빨리 좀 도입이 돼야 예.
기금 고갈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다. 이건 어떨까요? 지금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따박따박 돈이 떼서 나가잖아요, 국민연금으로. 근데 연금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 공제 혜택을 네네네. 확대해 준다라든지 네네. 이런 거 어떨까요?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 차원으로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뭐 재산이 뭐 한 달 수십억 있는데 국민연금 100만 원, 200만 원 안 받아도 된다. 그죠? 국가가 그러면 이제 세금을 더 줄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네. 상속세를 연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덜 받는 그걸 안 주기 위해서 상속세를 매달 몇십억을 절세 준다.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앞으로는 미치고 뭐 뒤로는 빠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의 문제를 국민연금 내에서 해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국민연금 칭찬할 거 한 가지 있죠. 네. 운용 수익률. 아, 네. 수익률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거는 뭐 전체적인 기금 자체가 네. 크기 때문에 그걸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개인들이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하고 네. 국가가 뭐 몇백 조를 운용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좀 다를 수는 또 있겠는데 시장의 평균을 따라가죠, 보통. 운용 평균 수익률이.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까 그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운용 수익률이 10% 났다 한들 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이 네. 1000조, 1200조니까 10%만 내도 120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네. 1700조까지 올라갔다가 불과 10여 년 사이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500조, 400조, 300조, 200조가 되면 수익률을 내고 싶어도 낼 모수,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요즘 문의 많이 받으시죠? 뭐 추납, 선납 이런 문의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세요? 팁 좀 주세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네. 보험료를 내고 뭐 법안을 따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추후납부라는 게 과거에 안 냈던 걸 나중에 낼 수 있는 건데 추후납부는 오늘 할 수도 있고 연금 개시 전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뭐 50대이신 분들은 예. 최소한 10년 이상의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는 게 유리하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그게 저도 궁금해요. 예.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안 낸 부분이 없으셨던 분들은 추납할 게 없는 거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내셨던 분들은 추납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연금액과 관계없이 내는 돈은 더 내야 됩니다. 추납하실 분들도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내셔야 돼요. 예. 근데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지금 바로 올라가기 전에 하셔야죠. 그러네요. 그죠? 예. 근데 받는 돈이 올라가고 내년에 소득 대체율이 43%로 뛰거든요. 그때 1년 동안 내년 한 해는 네. 바로 올라간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올해 하는 것도 괜찮고요. 네. 내년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후년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납, 그러니까 추후 납부, 추후 납부. 선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납임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먼저 내시는 거거든요. 이게 50세 미만은 1년까지 선납이 가능하고요. 네. 50세 이후가 되신 분들은 최대 5년까지 선납이 가능해요. 선납하면 뭐가 좋아요? 선납하면 미리 낸다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선납에는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보험료가 오를 거니까 내가 올해 보험료가 저렴할 때 미리 선납해야지 이거 안 돼요. 내가 지금 뭐 한 달에 뭐 선납을 1000만 원 했다 하더라도 그 선납을 넣어놓고 그냥 국민연금공단에서 빼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 되면 9.5%를 빼가니까 미리 한다고 해가지고 보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선납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유 있으신 분들이 조금 하시는 거고 그렇게 크게 유리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올해 소득공제를 좀 받으셔야 된다. 올해 좀 소득이 많아서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이 많아서 세금 절세 혜택이 큰 해에 선납을 하시면 좀 유리하죠. 사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 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네. 네, 앞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민적인 그런 어떤 합의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여기에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영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